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사람 노릇이라는 걸.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부부 노릇, 친구 노릇.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누구도 나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인생의 후반생을 표현한 김욱 작가의 글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대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 원입니다.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1인 기준으로 5억 5,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경우 11억 800만 원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의료비가 빠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평균 의료비는 8,100만 원입니다. 부부 의료비는 평균 1억 6,200만 원이지요. 다 더해보면 약 13억 원이 나옵니다. 심각한 중병에 걸리지 않고도 65세 이상 부부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이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20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13억 원은 모아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머튼 교수는 앞으로 한국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빠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각자 도생, 이미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노후란 경제적 여유와 함께 안락한 삶을 누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노후 자금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기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도 많죠.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은퇴한 50대와 60대에 추락하는 비참한 삶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은퇴자들의 현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바라보며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입니다. 돈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자녀에게 증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재산 증여를 한다면 내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하는 말을 믿고 사전에 증여했다가 나이가 들어 돈 나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녀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영원히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요. 하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한 증여 후 빈곤층 전락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상담 사례 중 절반가량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11%나 됐습니다. 결국 10명 중 8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증여받고 애초 의도와는 달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도 완벽히 되어 있지 않은데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증여하게 되면 정작 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눈치 보면서 생활비를 받아 쓰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그만큼 기회는 줄어들고 돈벌이 수단은 없어져서 기댈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신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부모들이 쓰는 돈 중 많은 부분이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빠듯한 살림 탓에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물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저축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은퇴의 가장 걸림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하는 자녀에게 무리해서 집을 해주거나 전세금을 주고 고액과외나 학원비로 버는 돈을 족족 들이붓다 보면 정작 본인은 챙기질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지출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세요.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조기 은퇴를 하거나 은퇴 후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어설프게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요.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준비 없는 조기 은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조명했는데요.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금만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 없이 조기 은퇴했다가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80%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5년을 추적한 자료를 보면 99%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즉,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했다가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창업하는 경우나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일이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반짝 인기를 끌다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 수가 많은 유명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한 번 계약하면 쉽게 해지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본사와의 갈등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며 하소연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혼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지인과 동업을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하며 불안감을 달래고 싶은 것인데 돈이 얽히는 동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처럼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은퇴 후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며 계속해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데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가진 돈을 몽땅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원금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지 몰라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늙게 되죠. 우리가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무언가 규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찾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은 우리 스스로 안정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개선되어 노년기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은 당신을 더 품위 있게 할 것입니다. 깊은 강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 우리는 결국 삶의 봉우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깨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쓰러진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삶은 또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을 보며 걸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의 고통도 있겠지만 분명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은퇴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기억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